사람들은 그녀를 그냥 식모 노파라고 불렀습니다. 이 집에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없었죠.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아도 누군가의 발에 다시 밟혀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노파가 이 집보다 훨씬 거대한 세계에서 사라진 사람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단 한 번의 사고가 30년간 잠들어 있던 기억을 깨웁니다. 이제 바닥에서 시작된 그녀의 하루가 세상의 질서를 뒤집기 시작합니다. 새벽 5시가 되기 전 한정희는 알람이 울리기 직전에 눈을 뜹니다. 몸이 먼저 시간을 기억하는 탓입니다. 천장은 희미하고 공기는 밤의 냄새를 아직 품고 있습니다. 정희는 한숨을 삼키듯 조용히 숨을 고르고 이불을 접듯 몸을 일으킵니다. 허리를 펴는 순간 묵직한 통증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아프다는 생각은 곧 밀려납니다. 아픔을 붙잡아둘 시간은 이 집에 없습니다. 정희는 방문 손잡이를 잡기 전 소리가 날지 잠깐 귀를 기울입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복도는 늘 차갑습니다. 맨발로 닿는 바닥의 냉기가 발바닥에서 종아리까지 올라옵니다. 정희는 걸음을 재촉하지 않습니다. 이 집에서는 급해 보이는 것도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물통에 물을 채우고 걸레를 적십니다. 물을 짜는 손목에서 미세한 통증이 느껴지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부엌 바닥부터 닦습니다. 전날 밤 술자리에서 흘린 국물 자국, 신발로 남긴 먼지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정희는 허리를 깊이 숙입니다. 걸레가 바닥을 스칠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는 집안에 퍼지지 않기를 바라는 소리입니다. 이 집의 아침은 언제나 조용해야 합니다. 거실로 이동합니다. 큰 소파 아래, 테이블 다리 사이, 눈에 띄지 않는 곳까지 빠짐없이 닦습니다. 정희는 바닥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확인합니다. 자국이 남아있으면 다시 닦습니다. 그때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정희는 반사적으로 손을 멈춥니다. 누군가 내려오기 전 바닥이 완벽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발소리가 멀어지자 다시 움직입니다. 아침상을 차릴 시간이 다가옵니다. 정희는 손을 씻고 냄비를 올립니다. 국은 항상 같은 간이어야 합니다. 조금만 싱거워도 조금만 짜도 말이 나옵니다. 밥을 푸는 손이 잠시 떨립니다. 정희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손을 꽉 쥡니다. 왜 떨리는지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몸이 늙어간다는 사실만 떠오릅니다. 식탁 위를 한 번, 2번 확인합니다. 반찬의 위치, 젓가락 방향, 물컵의 간격까지 모든 것이 규칙대로 놓여야 합니다. 정희는 식탁에서 한 발짝 물러섭니다. 부엌 문이 열리며 서민아가 들어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입니다. 미나의 시선이 식탁 위를 훑습니다. 그 시선이 멈추는 순간 정희의 가슴도 함께 멈춥니다. 미나는 말없이 반찬 하나를 젓가락으로 밀어냅니다. 그 작은 동작에 담긴 의미를 정희는 압니다. 정희는 곧바로 다가가 반찬을 다시 정렬합니다.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으세요? 라는 말이 이어집니다. 정희는 죄송하다고 말합니다. 목소리는 낮고 감정은 실리지 않습니다. 이 집에서는 변명이 더 큰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가 시작됩니다. 기름기 묻은 그릇을 닦으며 정희는 손등에 주름을 봅니다. 이 손으로 무엇을 해왔는지, 어디서 왔는지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기억은 늘 이 집에서 시작된 것처럼 비어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일은 이어집니다. 세탁기를 돌리고 화분에 물을 주고 쓰레기를 분리합니다. 정희는 한 번도 소파에 앉지 않습니다. 앉는 순간 이 집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 더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은 잠깐입니다. 정희는 자신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낯설지 않지만 친근하지도 않은 얼굴입니다. 어딘가에 속해 있지 않은 얼굴처럼 느껴집니다. 해가 기울 무렵 허리는 더 굽습니다. 정희는 잠시 벽에 손을 짚습니다. 그 순간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커다란 계단 반짝이는 샹들리에 누군가 자신을 부르던 목소리. 하지만 그 장면은 금세 사라집니다. 정희는 고개를 흔들며 다시 일을 합니다. 쓸데없는 생각은 이 집에서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어 집안이 조용해집니다. 정희는 마지막으로 불을 끄고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옵니다. 방은 침대 하나가 전부입니다. 정희는 천천히 몸을 눕힙니다. 통증이 늦게 찾아옵니다. 허리, 손목, 무릎이 순서대로 욱신거립니다. 정희는 이를 악물지 않습니다. 익숙한 통증이기 때문입니다. 눈을 감은 채 정희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아온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답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다만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가슴 한쪽에 남아 있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요. 정희는 그 감정을 애써 외면하며 잠을 청합니다. 그녀는 아직 모릅니다. 이 바닥에서 시작된 하루가 곧 세상을 뒤집는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날은 하루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아침부터 잔잔하게 시작된 비는 오후로 갈수록 굵어졌고 창밖의 세상은 점점 흐릿해졌죠. 정희는 창문을 닫으며 빗소리를 잠시 듣습니다. 이 집에 있으면서 자연의 소리를 온전히 듣는 시간은 드뭅니다. 서민아는 젖은 우산을 거실 한가운데 던져두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바닥에는 금세 물기가 번집니다. 정희는 아무 말 없이 걸레를 챙깁니다. 비 오는 날은 바닥을 여러 번 닦아야 합니다. 저녁 준비를 마치고 난 뒤 정희는 세탁실로 향합니다. 비에 젖은 옷들이 한꺼번에 쌓여 있습니다. 세탁 바구니는 평소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정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바구니를 들어 올립니다. 허리에 순간적으로 통증이 몰려옵니다. 정희는 이를 악물고 바구니를 안은 채 계단으로 향합니다. 계단은 이 집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공간입니다. 낮은 조명, 오래된 나무 계단, 그리고 젖은 발바닥. 정희는 한 계단씩 천천히 오릅니다. 빗소리와 함께 계단 아래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희미하게 들립니다. 아무도 정희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 사실이 오히려 더 익숙합니다. 중간쯤 올라섰을 때 발바닥이 미끄러집니다. 아주 짧은 순간입니다. 몸이 기울고 손에 힘이 풀리며 바구니가 떨어집니다. 그와 동시에 정희의 시야가 흔들립니다.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동안 정희는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소리를 낼 틈도 없이 몸이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계단 모서리에 강하게 닿는 순간 세상이 번쩍입니다. 그리고 곧 모든 소리가 멀어집니다. 정희는 바닥에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습니다. 비명도 도움을 청하는 소리도 없습니다. 위층에서 흘러나오던 소리만이 계속됩니다. 얼마 후 누군가 정희를 발견합니다. 서민아는 한번 정희를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사람을 부릅니다. 하지만 병원으로 가자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정희는 안방으로 옮겨집니다. 차가운 이마에 물수건이 올라갑니다. 누군가는 괜히 호들갑 떨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정희의 귀에 닿지 않습니다. 정희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낯선 장면들이 하나둘 나타납니다. 밝은 조명 아래 늘어선 사람들, 정장을 입은 남자들, 반짝이는 보석들, 어린 목소리가 들립니다. 언니라고 부르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에 정희의 가슴이 조여옵니다. 커다란 저택의 계단이 보입니다. 방금 떨어진 계단과는 전혀 다른
넓고 화려한 계단입니다. 그 위를 천천히 내려오던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순간 강한 통증과 함께 장면이 끊깁니다. 정희는 신음을 흘리며 눈을 뜹니다. 천장은 낯설지 않지만 어딘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정희는 자신의 손을 들어 올려 봅니다. 주름진 손이지만 처음 보는 손처럼 느껴집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숨을 고릅니다.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하지만 통증보다 더 큰 것은 혼란입니다. 무언가 돌아온 느낌이 듭니다. 아직 형태를 갖추지 못한 기억의 조각들입니다. 문 밖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립니다. 정희는 그 소리를 듣고도 예전처럼 긴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상한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정희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다 다시 눕습니다.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이름 하나. 익숙하지만 이 집에서는 한 번도 불리지 않았던 이름입니다. 정희는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자신이 살아온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사고가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는 예감입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습니다. 그 빗소리 속에서 정희의 잃어버린 시간이 천천히 깨어나고 있습니다. 정희는 눈을 뜬 채로 한동안 움직이지 않습니다. 몸을 일으키는 것보다 먼저 머릿속을 정리해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사고 이후로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익숙했던 방, 익숙했던 냄새, 익숙했던 소리들이 모두 한 겹씩 떨어져 나간 것처럼 느껴지죠. 그녀는 천천히 숨을 고릅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낯선 감정이 있습니다. 두려움도 기대도 아닌 묘한 긴장감입니다. 무언가를 확인해야 한다는 압박처럼요.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둘러봅니다. 이 집의 안방은 언제나 단정하지만 정희에게 허락된 공간은 아닙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오늘은 시선이 달라집니다. 마치 처음 들어온 공간처럼 낯설게 느껴집니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서자 집안은 조용합니다. 비는 그쳤고 바깥 공기는 축축한 냄새를 품고 있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깁니다. 몸은 여전히 무겁지만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줄어 있습니다. 거실 한쪽에 놓인 신문 더미가 눈에 들어옵니다. 늘 무심히 지나치던 것들입니다. 정희는 그 앞에 멈춰서서 한 장을 집어듭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신문의 사회면 한 귀퉁이에 작은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수십 년 전 기사입니다. 정희의 시선은 사진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얼굴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사진 속 여인은 젊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눈매와 입가에서는 분명히 정희 자신과 닮아 있습니다. 정희는 숨을 삼킵니다. 머릿속에서 어제 본 장면들과 사진이 겹쳐집니다. 기사의 제목을 읽는 순간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합니다. 재벌가 장녀 실종. 그 단어들이 정희의 가슴을 세게 두드립니다. 마치 오래된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요. 정희는 천천히 신문을 내려놓습니다.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이 집에서 식모로 살아온 세월과 기사 속 인물의 삶이 동시에 떠오릅니다. 둘 중 하나는 거짓이어야 합니다. 정희는 그날 이후 집안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합니다. TV 뉴스, 지나가는 광고, 오래된 잡지까지. 이전에는 스쳐 지나가던 정보들이 이제는 의미를 가집니다. 모든 단서가 자신을 향해 모이는 느낌입니다. 밤이 되면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눈을 감으면 화려한 저택과 긴 식탁, 낯선 얼굴들이 떠오릅니다. 그 장면들은 꿈처럼 흐릿하지만 감정만큼은 또렷합니다. 그곳에서 정희는 아랫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정희는 결심합니다. 확실한 확인 없이는 이 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외출을 준비합니다. 이 집에서 허락되지 않은 행동입니다. 정희는 가까운 공중전화 부스로 향합니다. 손에 쥔 종이에는 어젯밤 몰래 적어둔 번호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의 연락처입니다. 신문 기사 하단에서 발견한 이름입니다. 수화기를 드는 손이 잠시 멈춥니다. 이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예감이 듭니다. 정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뜹니다. 그리고 번호를 누릅니다. 상대방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정희는 자신의 상황을 조심스럽게 설명합니다. 기억을 잃은 채 살아온 세월과 최근 떠오른 장면들. 상대는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습니다. 통화는 길지 않습니다. 상대는 단정하게 말합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요. DNA 검사를 제안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정희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함께 묘한 안도감이 밀려옵니다. 마침내 확인할 길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다시 식모의 역할을 떠올립니다. 말투를 낮추고 시선을 숙입니다. 아무도 그녀의 변화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희의 내면은 이미 달라져 있습니다. 이 집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확신. 그 확신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리 잡습니다. 정희는 그날 밤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불안보다 질문이 큽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왜 이곳에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압니다. 진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정희는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 동안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냅니다. 새벽에 일어나 바닥을 닦고 식사를 차리고 고개를 숙이는 삶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마음은 이전과 전혀 다릅니다. 이제 이 집의 공기가 답답하게 느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DNA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정희는 시간을 세는 법을 잊습니다. 하루가 길게 늘어지기도 하고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기도 합니다. 밤이 되면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다가 다시 떠오르는 장면들을 견딥니다.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 손을 잡아주던 감각, 그리고 헤어지던 순간의 공포까지요. 어느 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정희는 수화기를 들기 전부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낍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는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상대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럽습니다. 상대는 결과가 나왔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정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단정한 어조로 말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요. 정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을 멈춘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전화는 길지 않습니다. 상대는 비공개 만남을 제안합니다. 장소와 시간 그리고 동행 인원까지 모두 정해진 상태입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날 밤 정희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 집을 나서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 차분함이 먼저 찾아옵니다. 마치 오래전에 정해진 길을 이제서야 다시 걷는 느낌처럼요. 약속된 날 정희는 처음으로 이 집을 허락 없이 나섭니다.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문을 닫는 순간 정희는 잠시 발걸음을 멈춥니다. 차에 오르자 창밖 풍경이 빠르게 변합니다. 오래된 골목에서 벗어나 넓은 도로로 들어섭니다. 정희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늙은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다릅니다. 약속 장소는 조용한 호텔의 별실입니다.
정희는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릅니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오래전 기억 하나가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비슷한 문, 비슷한 긴장감, 그리고 수많은 시선들. 문을 열자 중년의 남자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는 정희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입니다. 정희는 그 행동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수없이 그 장면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인물이 들어옵니다. 재벌가 회장 박도윤입니다. 정희는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진 속에서만 보던 얼굴과 다르지 않습니다. 박도윤은 정희 앞에서 말을 잇지 못합니다. 수십 년간 품어온 죄책감이 한꺼번에 몰려온 듯 보입니다. 그는 자리에 앉지 못한 채 한동안 서 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차분히 바라봅니다. 검사 결과와 서류들이 테이블 위에 놓입니다. 이름, 생년월일, 가족관계. 모든 항목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천천히 훑어봅니다. 박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정희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이름은 이 집에서 한 번도 불리지 않았던 이름입니다. 정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오래된 시간이 그 순간에 겹쳐집니다. 정희는 자신이 기억을 되찾았음을 설명합니다. 사고 이후 떠오른 장면들, 그리고 확인 과정까지. 말투는 담담하지만 내용은 무겁습니다. 박도윤은 끝까지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날의 만남은 오래 이어지지 않습니다. 정희는 감정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눈물도 원망도 꺼내지 않습니다. 대신 앞으로의 절차를 묻습니다. 재벌가는 정희의 복귀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언론, 시장, 외부에는 어떤 소문도 흘리지 않습니다. 정희의 뜻입니다. 정희는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느끼는 감정은 다릅니다. 이 집이 더 이상 머물 곳이 아니라는 확신입니다. 잠시 들러있는 장소일 뿐입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작은 방에서 가방 하나를 꺼냅니다. 아직 떠나지는 않지만 준비는 시작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되찾기 위한 준비입니다. 정희는 침대에 앉아 조용히 생각합니다. 이제는 기억을 되찾는 단계가 끝났다는 것을요. 앞으로는 선택의 시간이 올 것임을요. 그리고 그 선택은 자신을 부렸던 이 집을 절대 예전과 같은 눈으로 보지 않게 만들 것입니다. 정희는 본가에서 마련해준 임시 거처에서 첫날 밤을 맞습니다. 크고 조용한 방, 깨끗하게 정돈된 침대,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넓은 창문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녀는 불을 끄지 않은 채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런 공간에 누워도 되는 사람인지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천천히 창가로 다가갑니다. 도시의 불빛이 아래로 펼쳐집니다. 한때는 저 불빛 속 어딘가에 자신이 속해 있었다는 기억이 희미하게 되살아납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닥을 닦으며 보냈던 수많은 새벽도 함께 떠오릅니다. 그 2시간이 겹쳐지는 순간 정희는 처음으로 분명하게 결심합니다. 과거를 되찾는 것과 당했던 일을 그냥 넘기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사실을요. 정희는 의자를 끌어당기고 서류 봉투를 엽니다. 본가에서 준비한 자료들이 차분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서류의 대부분은 자신이 살던 집, 그 사장 가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열사 구조, 부채 현황, 최근 몇 년간의 실적. 정희는 숫자 하나하나를 천천히 살펴봅니다. 감정이 끼어들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속도를 늦춥니다. 자료를 읽을수록 상황은 분명해집니다. 그 가문은 이미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내부는 곳곳이 금이 가 있습니다. 정희는 그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다.
이 집에서 보낸 시간 동안 정희는 그들의 불안을 가까이서 보아왔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고 돈 이야기가 나오면 목소리가 낮아지는 순간들. 정희는 그때마다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본가의 법률팀과 재무팀을 차례로 만납니다. 그녀는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방식이 가능한지에만 집중합니다. 모두가 그녀의 차분함에 주목합니다. 정희는 직접 나서지 않기로 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이 감정 싸움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투자회사를 하나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서류상으로는 완전히 새로운 법인입니다. 회사 설립은 빠르게 진행됩니다. 정희는 서류에 서명하면서도 손이 떨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바닥이 아닌 테이블 위에서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 변화가 아직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한편 사장 가문에서는 위기가 점점 표면으로 드러납니다.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 재검토 통보가 옵니다. 이사회 분위기는 급격히 가라앉습니다. 누군가는 외부 투자를 언급합니다. 정희의 투자회사 이름이 처음으로 그들의 회의에서 오르내립니다. 조건은 까다롭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누군지도 모르는 투자자에게 희망을 겁니다. 정희는 그 소식을 보고받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협상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소액 투자, 이후 점진적인 지분 확대. 정희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궁지에 몰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과거를 떠올리면 마음이 흔들릴 법도 합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던 날들, 모욕적인 말들. 하지만 정희는 그 기억을 바로 꺼내지 않습니다. 지금은 분노가 아니라 계산의 시간입니다. 밤이 되면 정희는 혼자 남아 자료를 다시 봅니다. 숫자와 문서 속에서 감정이 끼어들 틈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일을 준비해온 사람처럼요. 며칠 후 사장 가문 쪽에서 먼저 연락이 옵니다. 정희의 회사에 정식 미팅을 요청합니다. 정희는 일정만 확인하고 직접 참석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은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희는 창가에 서서 다시 도시를 내려다봅니다. 예전에는 저 불빛을 올려다보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주는 감정은 통쾌함보다는 묘한 평온입니다. 정희는 속으로 다짐합니다. 이번에는 누구의 자비에도 기대지 않겠다고요. 법과 자본, 그리고 시간만으로 끝을 보겠다고요. 이 복수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울부짖음도 고함도 없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정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설계가 완성되는 순간 과거의 주인과 하인은 같은 공간에 설 수 없게 될 것이므려. 사장 가문의 집안에는 요즘 들어 웃음이 사라집니다. 예전에는 형식적으로라도 오가던 인사말이 줄어들고 식탁에 앉아 있는 시간도 짧아집니다. 정희가 있던 자리는 그대로지만 집안의 공기는 눈에 띄게 날카로워집니다. 그녀는 그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느낍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사장과 장남 김현수는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신문은 펼쳐져 있지만 시선은 글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두 사람의 표정이 굳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고도 묻지 않습니다. 며칠 사이 집으로 걸려오는 전화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업무 협의나 인사 전화가 대부분이었지만 요즘은 통화가 길고 끝날 때마다 한숨이 섞입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서민아는 점점 예민해집니다. 사소한 먼지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정희의 동작 하나하나를 지적합니다.
정희는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만 마음속에서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불안은 가장 약한 사람에게 향한다는 사실을요. 어느 날 오후 금융권에서 온 등기 우편이 도착합니다. 정희는 봉투를 받아들고 잠시 멈춥니다. 발신인의 이름이 낯설지 않습니다. 이 집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 중 하나입니다. 사장은 서재에서 봉투를 뜯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그의 어깨가 눈에 띄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물러나며 상황을 짐작합니다. 대출 재검토, 추가 담보 요구, 조건 변경.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급격히 가라앉습니다. 이사회가 잦아지고 외부 미팅이 늘어납니다. 김현수는 밤늦게까지 전화를 붙잡고 있습니다. 정희는 그가 처음으로 식탁에 앉아 밥을 거의 먹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장 가문은 외부 투자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그중 가장 유력한 후보가 바로 정희가 설계한 투자회사입니다. 조건은 까다롭지만 유일한 출구입니다. 김현수는 투자회사를 직접 찾아갑니다. 회사 로비는 조용하고 단정합니다. 그는 이곳이 자신들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뒤에 누가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협상은 빠르게 진행됩니다. 지분 일부를 넘기는 조건으로 긴급 자금을 확보합니다. 그 순간 사장 가문은 한숨을 돌립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직 모릅니다. 정희는 보고를 받으며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첫 단계가 완료되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추가 조건과 다음 수순을 점검합니다. 모든 것은 이미 계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다시 드러납니다. 근본적인 구조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금은 다시 부족해지고 신뢰는 더 빠르게 무너집니다. 금융권의 압박은 더 거세집니다. 서민아는 밤마다 잠을 설칩니다. 정희가 준비한 차를 마시면서도 손이 떨립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도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역할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만을 느낍니다. 두 번째 협상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지분 비율이 훨씬 커집니다. 사장 가문은 고민할 여유가 없습니다. 서명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김현수는 결국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그 순간 회사의 경영권은 사실상 넘어갑니다. 하지만 공식 발표는 아직입니다. 정희는 마지막 단계를 남겨둡니다. 집안에서 정희를 대하는 태도에도 미묘한 변화가 생깁니다. 말투는 여전히 거칠지만 눈빛에는 망설임이 섞입니다. 정희는 그 변화를 차분히 받아들입니다. 이미 이 집은 예전과 같은 집이 아닙니다. 정희는 밤마다 창가에 서서 생각합니다. 무너지는 것은 갑작스럽지 않다는 것을요. 오랜 균열 끝에 어느 순간 중심이 붕괴될 뿐이라는 것을요. 이 가문은 지금 그 순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이미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사회가 열리는 날 아침, 하늘은 유난히 맑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들어오는 햇빛이 회의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집니다. 사장 가문 사람들은 그 빛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모두가 각자의 서류만 내려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낮은 목소리로 인사만 오갈 뿐 대화는 거의 없습니다. 김현수는 자리에서 몇 번이나 몸을 고쳐 앉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고비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립니다. 새로 인수한 투자회사 측 인사들이 들어옵니다. 모두 단정한 정장 차림입니다. 그들의 태도에는 서두름도 조급함도 없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한 여성이 들어옵니다. 회의실 안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합니다. 단정한 옷차림, 흔들림 없는 걸음,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서민아의 숨이 멎습니다. 정의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 집의 식모였던 모습은 아닙니다. 머리는 단정히 정리되어 있고 표정에는 어떤 위축도 없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 앉습니다. 회의는 형식적인 절차부터 시작됩니다. 인수경과 현재 지분 구조, 향후 계획. 익숙한 단어들이 오가지만 사장 가문 사람들은 내용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시선은 계속 정의에게로 향합니다. 서민아는 몇 번이나 눈을 깜빡입니다. 자신이 보고 있는 장면이 현실인지 확인하려는 듯합니다. 정의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미나는 고개를 떨굽니다. 과거의 장면들이 한꺼번에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김현수는 결국 묻습니다. 투자회사의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누구인지. 회의실 안이 조용해집니다. 모든 시선이 정의에게 모입니다. 정의는 서류를 정리하며 천천히 입을 엽니다. 자신이 실질적인 인수 주체임을 밝힙니다. 그 순간 누군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사장은 손에 쥔 펜을 떨어뜨립니다. 정의는 이어서 자신의 신분을 설명합니다. 실종되었던 재벌가 장녀라는 사실, 그리고 모든 절차가 법적으로 완료되었음을 차분히 말합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단숨에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사장 가문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아무도 말을 잇지 못합니다. 과거에 자신들이 어떻게 정의를 대했는지 모두 떠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민아의 어깨가 눈에 띄게 떨립니다. 정의는 그들의 반응을 차분히 지켜봅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 자리는 확인의 자리일 뿐입니다. 정의는 인수 완료를 공식 선언합니다. 오늘부로 회사의 경영권이 넘어갔음을 알립니다. 모든 결정은 이사회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강조합니다.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습니다. 김현수는 결국 고개를 숙입니다. 서류 위로 떨어지는 그의 시선이 오래 머뭅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이해합니다. 서민아는 끝내 정의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정의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과거에는 발을 들릴 수조차 없었던 공간입니다. 이제는 그녀가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정의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법과 계약, 그리고 선택의 결과일 뿐이라고요. 그 말이 오히려 더 큰 무게로 다가옵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납니다. 사장 가문 사람들은 자리에 남아 움직이지 못합니다. 정의는 문을 나서며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립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회의 종료의 신호가 아닙니다. 한 시대가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무시했고 누구에게서 모든 것을 잃었는지 이제야 온전히 깨닫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뒤 정의는 곧바로 차량에 오르지 않습니다. 회의실 건물 앞에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유리 외벽에 반사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곳 근처를 지나칠 수조차 없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가슴속에 오래 쌓여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통쾌함도 승리감도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듯한 묘한 공백입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도시의 풍경이 다시 흐릅니다. 정의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떠올립니다. 바닥을 닦던 새벽, 무릎의 통증, 고개를 숙이던 순간들, 그 모든 장면이 하나의 긴 길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본가로 돌아온 정의는 곧바로 언론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공식 발표는 며칠 뒤로 미룹니다.
정희는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부를지보다 스스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더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며칠 후 재벌가에서는 정희의 귀환을 공식화합니다. 실종 30년 만에 돌아온 장녀라는 사실은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언론은 앞다투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합니다. 그러나 정희는 인터뷰 요청을 모두 정중히 거절합니다. 대신 정희는 조용히 본가의 오래된 서재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손대지 않은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낡은 액자, 오래된 사진, 빛바랜 편지들. 정희는 하나씩 꺼내며 시간을 되짚습니다. 사진 속에서 젊은 자신은 웃고 있습니다. 그 웃음이 지금의 자신과 닮았는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이 자신의 일부라는 사실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정희는 사진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습니다. 정희는 경영 전면에 나서지 않습니다. 대신 중요한 결정의 최종 승인권만을 가집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다양한 말을 합니다. 차갑다, 무섭다, 계산적이다. 그러나 정희는 그 평가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평가받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평가받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느 날 정희는 자신이 살던 집 근처를 차로 지나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골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잠시 차를 세울까 고민하지만 이내 그대로 지나칩니다. 그곳은 더 이상 돌아갈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그 집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이미 법과 계약으로 모든 관계는 정리되었습니다. 과거를 다시 짓밟을 필요도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희에게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시간입니다. 밤이 되면 정희는 창가에 서서 불빛을 바라봅니다. 예전에는 위를 올려다보던 불빛입니다. 이제는 같은 눈높이에서 바라봅니다. 그 사실이 주는 안정감이 큽니다. 정희는 자신의 이름을 천천히 되뇌입니다. 오래전 잃어버렸던 이름이지만 지금은 새롭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는 과거도 현재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자신을 되찾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살아남아 끝까지 버틴 사람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아침이 밝아오면 정희는 다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바닥이 아니라 창문을 열며 시작합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고 시선을 올린 채로요. 정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복수로만 기억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을요. 누군가에게는 늦게라도 되찾을 수 있다는 증거로 남기를요.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집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